한국 문화 컨텐츠의 열풍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웹툰 지식재산권 IP의 인기가 전 세계에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이버 인기 웹툰인 배진수 작가의 머니게임이 미국에서 웹예능으로 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 네이버 웹툰은 구독자 700만 명의 유튜브 채널 주빌리에서 미국판 웹예능 머니게임을 공개했다고 밝혔죠. 한국 웹툰 IP가 해외 제작진과 출연진이 참여하는 글로벌 영상 콘텐츠로 제작된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판 웹예능 머니게임은 총 5부작의 리얼리티 예능으로 총 상금 30만 달러를 두고 8인의 참가자가 펼치는 두뇌 게임을 그릴 예정인데요. 참가자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별도로 마련된 세트장에서 총 10일간 시중 물가 100배가 적용된 밀실에서 생존 경쟁을 펼쳐야 하며 최종 생존자는 상금을 독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이번 웹예능에는 다양한 인종과 직업, 종교를 배경으로 한 인물들이 출연할 계획인데요. 미국 에미상을 수상한 다수의 TV 시리즈 편집 경력을 지닌 마크 아비트라리오가 연출을 맡고 미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트랜스페어런트 아츠가 제작 총괄을 맡았는데요. 트랜스페어런트 아츠는 유명 힙합 그룹파 이스트 무브먼트, 래퍼 율트론 등의 국제적인 아티스트를 보유했으며 넷플릭스, 리볼트 TV, 유튜브 등 다수 플랫폼에서 TV, 영화, 웹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작 웹툰 머니게임은 게임적 요소가 강한 기발한 설정과 리얼한 심리 묘사로 여러 예능 제작사들이 주목했던 작품인데요. 한국에서도 2021년 웹예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배진수 작가는 해외에서 제작품을 기반으로 한 리얼리티 예능이 탄생한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원작에 충실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웹툰 IP의 위상이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소감을 밝혔죠. 네이버 웹툰은 이번 웹예능 기획 단계를 포함한 제작에 적극 참여했는데요. 웹툰 원작 IP 영상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룰 세팅, 캐스팅 등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오리지널 스토리와 설정의 강점을 살리고 게임의 재미를 더해 컨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범휴 네이버 웹툰 글로벌 IP 사업실장은 한국판 웹예능이 큰 인기를 끌면서 리얼리티 예능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웹툰 IP의 기반의 예능 콘텐츠 제작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 앞으로도 네이버 웹툰의 우수한 IP를 다양한 콘텐츠 포맷으로 선보여 원작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원작 웹툰 머니게임은 총 상금 448억 원을 두고 8명의 참가자가 100일간 생존 경쟁을 펼치는 스릴러물인데요. 2018년 네이버 웹툰에서 첫 연재를 시작했으며 연재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컨텐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전해졌는데요. 이른바 홍콩판 넷플릭스로 불리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뷰가 K 콘텐츠에 푹 빠졌습니다. 투자한 한국 드라마가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며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죠. 지난 14일 뷰에 따르면 현재 플랫폼 내 3대 히트 작품은 철인왕후, 펜트하우스, 여신강림으로 모두 한국 작품이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외 많이 본 작품 역시 홍천기 경찰대학 등 온통 한국 작품으로 도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7년 한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블랙을 말레이시아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뷰의 오리지널 드라마 블랙은 큰 인기를 얻어 시즌2까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선방으로 뷰는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기훈 하나금융투자연구원에 따르면 뷰가 오리지널 투자한 한국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리쿰률, 즉 제작비 회수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배우 송혜교의 복귀작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국내에선 식상하다는 호평만 받은 반면 뷰를 통해 진출한 동남아 시장에선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입니다. 홍콩의 통신기업 PCCW가 동남아 7개국, 중동 8개국 등에서 서비스 중인 뷰는 이 같은 K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 한 해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37% 성장해 5,860만 명, 유료 가입자 수는 58% 늘어 840만 명을 기록했죠. 영역도 남아프리카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K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뷰는 이미 올해에만 3편의 한국 드라마 작품에 투자를 완료했는데요. 4월부터 국내에서 방영 예정인 지금부터 쇼타임이 대표적입니다.
마리언리 뷰 콘텐츠 구매 개발 총괄은 한국 콘텐츠에 무한한 신뢰가 쌓여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죠. 한국 콘텐츠를 향한 뷰의 공세가 강해지는 배경에는 경쟁사인 중국판 넷플릭스 아이치이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과거 지리산, 간 떨어지는 동거 등 국내 드라마에 거대 자본을 투자한 아이치이는 최근 모든 부서 인원의 40%를 감축 선언하고 유료 가입자 수도 3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뷰는 아이치이의 위기를 틈타 아시아 시장을 잡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는 이미 뷰의 투자 규모가 아이치이를 넘어가고 있는 만큼 계속 기대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현대자동차가 오는 16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공장 준공식을 갖고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동남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아이오니고 등 전기차를 앞세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현대차는 현지 딜러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대차 공장은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부카시시 델타마스 공단 내에 들어서 있는데요. 이 공장은 동남아시아 첫 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올해부터 양산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현지 전략형 모델 크레타를 생산 중이며 준공식을 기점으로 아이오니고도 양산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번 준공식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향후 연 25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죠. 현대차가 인도네시아를 생산기지로 삼은 것은 인도네시아가 연간 100만 대가 팔리는 동남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장악해왔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게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대차는 일본 브랜드들이 상대적으로 약세인 전기차를 신흥시장에 판매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서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전기차 판매량만 보면 작년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693대를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87.3%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죠.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영내로 수출하고 호주 중동 등으로의 수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한 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현지 딜러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현재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내 딜러망은 수마트라, 파푸아 등 전국 총 40여 개 도시에 걸쳐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판매점은 작년 9월 전국 약 50개 수준에서 현재 100여 개로 대폭 증가하였고 또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클릭투바이를 도입해 전체 제품군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승 예약과 차량 주문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